비트코인이 9만 달러 언저리에서 춤을 추며 알트코인들을 고문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보통 미국 기준 주말쯤 해가지고 한 번씩 펌핑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주봉 마감을 앞두고 일단 잠잠한 비트코인. 그래서인지 오늘 나온 정보들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짧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제 후원 주신 권효진님 혹은 건효진님, 제가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주신 후원은 제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먹는데 보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진님과 시청자분들, 이번 주에도 들고 계신 코인들 쭉쭉 상승할 수 있길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건 크릭 캐피탈의 창업자이자 최근에는 팟캐스트 그리고 책도 집필을 하고 있는 앤서니 폼플리아노,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비트코인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시작이 됐다. 즉 비트코인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선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는 것,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 주정부, 연방정부 관계자라면 누구나 최대한 많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 금처럼 땅을 파서 더 얻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비트코인은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폼플리아노는 비트코인 도입 경쟁이 주로 통화가치 하락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5년간 달러 같은 경우 25%의 구매력을 잃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구매력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강세를 보이는 것이지? 그것은 바로 구매력 자체는 떨어졌지만은, 달러 자체의 가치는 떨어졌지만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화폐에 대비했을 때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구매력이 25%나 아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의 화폐보다는 그래도 나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다른 나라 화폐들은 얼마나 더 개판인가? 그리고 이 전세계 모든 화폐들에 대비해가지고 강세를 보인 강력한 자산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비트코인이다. 즉 전세계에 그 어떤 나라 화폐를 보유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말하기를 지난 90일 동안 미국 정부의 부채는 8,500억 달러 추가로 증가를 했다. 만약 같은 금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 시총의 절반 정도다. 500억에서 1,000억 달러는 정부 지출 관점에서 보면 작은 수치에 불과하다. 이는 충분히 가치 있는, 즉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리스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위험이다라고 그는 주장을 한 것이고, 더불어 가지고 인플루언서라고 봐야 되겠죠. 마크 모스가 최근에 이런 글을 게시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산수를 한번 해봅시다. 다음 반감기까지 채굴자들이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1년에 16만 4,250개 정도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클 셀러가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3년에 걸쳐가지고 17만 5천 개를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 정부가 만약에 비축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면 해마다 20만 개씩 비트를 비축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써 1년치 총 생산할 수 있는 비트코인 양보다 수요가 더욱더 많아져 버렸죠. 이는 최근에 불을 뿜고 있는 ETF 수요 및 기관들과 다른 나라들의 비트 수요를 제외한 계산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ETF랑 다른 나라들 그리고 개미들까지 합세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 때 또 다음 반감기 진행되게 되면 지금 이거 물량 16만 4,250개 절반밖에 채굴이 안 된다는 것도 유념을 해둬야 되겠죠.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앞으로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질지 기대가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가장 먼저 국가 차원에서 받아들인 엘살바도르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있죠. 이에 대해서 엘살바도르의 디지털 자산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도 비트코인을 통해서 금융혁신이 가능하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국가는 서방국가라든지 강대국들 뿐만 아니라 작은 국가들도 가능하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가 굉장히 작은데 오히려 작은 경제 규모 때문에 기존의 복잡한 금융 규제를 수정하는 대신 새로운 암호화폐 중심의 규제 구조를 도입할 수가 있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이 처음으로 금융혁명을 주도할 기회를 맞았다. 다른 국가들이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배우고 적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비트코인 가즈아. 이어서 어제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 증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비트파이넥스로 다시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테더가 유입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세력 펌핑 한번 시원하게 한국자 말아주소.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희말맹이가 업죠. 9만 달러 위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 살짝 내렸다가 반등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89,4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든지 추가적으로 내려가가지고 86,000달러까지도 한번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고 매크로CRG 분석가는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예전에 했었던 96,000에서 98,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쏠려고 준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최근에 밝혔습니다. 추가 분석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는데 둘이 의견이 다른데 누구 말을 듣지? 크립토 뉴브 분석가 그럴 필요가 있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밝히면서 본인은 앞으로 일어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짜놓고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트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95,000에서 96,000까지 펌핑을 줬을 때, 이 정도까지 펌핑을 줬을 때 본인은 그 자리 때부터 숏을 치겠다. 유동성 맵을 보면은 지금 93,500달러짜리의 유동성이 있는데, 숏쟁이들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서 올라가는데 95,000에서 96,000달러까지 비트가 상승하면은 10만 달러 간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롱이 또 쌓이게 되고 그 롱들을 한 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감한 하락이 85,000달러까지 내려오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올라가면은 숏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만약에 먼저 내려간다. 내려가면은 떨어졌네 하고 상황을 보고 있다가 떨어졌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추세 위로 다시 올라왔을 때 올라온 거 확인을 하고 롱을 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87,000달러 아래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상승 시나리오는 무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망을 하고 있다. 앞으로 비트 움직임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또 사족을 보태자면은 만약에 비트가 지금부터 95,000달러까지 쏜다. 숏을 쳐서는 왠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상승장이니까 조정이 나올 때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요즘 비트코인 강세를 봤을 때 숏에 베팅하는 것은 좀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뭐 사실 저처럼 현물 위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해당 사항이 없겠죠. 과연 이번 주 비트코인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되는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에 저항을 뚫은 다음에 엉덩이를 비비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시작한 솔라나. 트레드 엑소 분석가는 기술적으로다가 솔라나가 300달러 근방까지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메이저 알트 중에서는 뭐 거의 최초죠. 최초로서 전고를 뚫는 알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수위가 최근에 전고를 뚫긴 했었습니다만은 수위가 메이저 알트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음으로는 밈코인들 시바이누입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 계속해서 수렴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항을 뚫고 이번에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상승하게 된다면 1차 목표는 0.027달러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페페입니다. 페페 같은 경우 추세정을 뚫을랑 말랑 하고 있죠. 뚫고 안착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괴상한 코인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또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물론 해당 코인들이 상승한다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좀 특이해가지고 잠깐 이야기거리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러시아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스불라라는 사람이 있죠. 여기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또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 고양이 이름이 수잔이라고 합니다. 수잔. 이 고양이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밈코인이 탄생을 했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AI 잡코인 중에 뉴랄 AI라는 잡코인이 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2D의 그래픽을 3D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AI를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알아보시면 좋겠고, 얘들이 상승할 수도 있고 빵원 갈 수도 있겠죠.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은 그냥 뭐 이런 게 있다더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번 주에도 한 주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며,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은 크립토 토마토 도와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